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라고 하시는 분이, 장자님, 2차 전지의 신 배터리 아저씨가, 삼전주는 30% 내려야 적정한 가격이라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진단 내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선주주로서 궁금합니다. 예. 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나온 거고요. 자, 8만전자 간다. 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줄 상향,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 최고 9만원까지 등장. 물론 증권가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지금부터는 저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전혀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는 지금보다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더 갈 수는 있지만, 더 가겠지만 등락폭은 상당히 심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나는 저 위에 꼭대기까지 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주식 투자해 봤지만 바닥에 사서 저 꼭대기에 팔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급등하게 이렇게 되면, 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용 거래, 신용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코스피보다 더 많아요. 코스피보다 더 많고, 연초에는 코스닥의 신용이 코스피보다 훨씬 적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다. 자, 이 신용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어떤 좀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가 더 빠질지 안 빠질지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인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누가 많이 팔고 있냐? 삼성전자를 누가 많이 팔고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어떤 심리나 이런 것은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외국인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업황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PBR이나 PER도 역사적인 최저, 물론 실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재고 감산에 들어가고 하면 주가는 바로 6개월 선행해서 올랐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전자나 우선주 수급 보시면 탄탄한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증권 전문지입니다, 여러분. 마켓워치에서 애플이 디즈니하고 합병한다면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최고 25% 높일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식이 거의 없는데, 지금 외신에서는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 합병한다, 지금 그런 소식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 합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한 20억대죠. 20억대 이르는 애플의 이 모바일 기기로 디즈니의 콘텐츠를 판매할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면 두 회사 모두 강력한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자, 블룸버그에서도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디즈니가 관련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애플이 자체 제작한 컨텐츠의 극장 개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금 오히려 블룸버그에서도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업 방향성과 시점이 모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디즈니의 수익성 부진 등 여러 상황이 증권사에서 애플의 인수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현재 디즈니의 시가총액의 인수 프리미엄을 더한 매각 가격은 약 한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조 정도 됩니다.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애플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한 6천억 달러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디즈니가.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디즈니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이 이 스마트폰 등 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 하드웨어적인 이 뭐 폴더블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이 경쟁은 애플이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드웨어는 애플이 좀 힘들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디즈니 인수설에 불을 지피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이 자체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큰 방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포천은 애플의 연간 컨텐츠 투자 금액이 70억 달러 안팎으로 300억 달러를 들이는 디즈니와 같은 기업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디즈니와 같이 인기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컨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수한다면 소비자가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대신에 애플 제품을 살 이유가 한 가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이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시장에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 우수한 컨텐츠 기반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애플이 디즈니와 연합을 하거나 합병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넷플릭스와 삼성전자의, 물론 삼성전자가 넷플릭스를 인수하거나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삼성과 넷플릭스의 합종 연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애플이 진짜 디즈니와 인수합병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넷플릭스도 살아남아야 되고 삼성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플과 디즈니의 상황, 이 지금 모바일 시장의 변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